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크루엘라 되겠습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았죠? 자, 오늘 5시에 공개된 크루엘라 보고 왔습니다. 5시에 첫 회 상영이더라고요. 아마도 문화의 날 때문에 5,000원 행사를 5시부터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 5,000원에 아주 싼 값에 보고 왔습니다. 자, 크루엘라 추천과 비추천 먼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선택은요, 추천입니다. 추천! 나름 신선한 점을 좀 본 것 같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차차 뒤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요, 에스텔라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에스텔라는 천부적인 악동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학교에서 계속 악동 짓을 하다 보니까는 퇴학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은 좀 돈이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러 엄마와 에스텔라가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도움을 줄 사람에게 엄마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에스텔라가 또 악동짓을 하게 되죠. 난장판이 된 장소에서 어머니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고아가 되죠. 그런 상태로 10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에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서 디자이너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101마리 달마시안의 프리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1마리 달마시안의 이전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의 애니메이션이나 동화에서 미스테리했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루엘라 같은 경우에 101마리 달마시안에서 직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직업이 생겼죠. 이런 것들을 보충해주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크루엘라 감독은 크레이그 질레스피라는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아이토냐라고 2017년도에 나왔던 이 아이토냐의 감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토냐와 크루엘라는 상당히 접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악당 혹은 악녀와 같이 표현됐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주 강하게 키웠다는 것,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육아를 포기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 크레이그 질레스피의 악녀 2부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토냐, 크루엘라. 아이토냐는 토냐 하딩이라는 실제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모티브로 한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은 마고로비였죠. 마고로비도 굉장한 악녀 연기를 펼쳤던 것 같은데 아카데미 후보에도 올랐던 걸로 기억해요. 이번에는 엠마 스톤이 크루엘라를 연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잘 연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두 명의 배우는 다 호감이잖아요. 둘 다 너무 연기 잘해가지고. 연기도 너무 잘하고 예쁘기도 하고 악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여성들의 이상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연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가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감독님은 남자분입니다. 근데 이 남자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여성의 서사를 굉장히 섬세하게 잘 다루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에 PC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PC 얘기가 나오기에는 감독이 남자인걸?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크레이그 질레스피의 감독님의 이전 영화들이나 이전 드라마들에서는 별다른 활약을 잘 보이지 못했지만 이 악녀를 다룸으로써 어떻게 보면 꽃을 피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토냐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크루엘라 때도 이 악녀를 표현함으로써 연출력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았죠? 자, 이 영화에서 좀 놀랬던 점은 뭐였냐면은 디즈니 영화고 어떻게 보면 오락 영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의상실, 디자이너, 의류 쪽 업계에 대해서 섬세하게 표현을 해냈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 드라마를 봐도 의류업계 다닌다, 그거는 그냥 부속품이죠. 사랑 얘기가 더 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면이 좀 많이 보여지는데 예고편을 보면은 엠마 스톤이 조커같이 어떤 활약을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었죠. 근데 그런 악동, 악녀짓보다 오히려 의류 업계에서의 관행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주제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도 좀 높게 사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수 있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사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표현이 좀 적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영화는 의외로 계속 일하는 모습이 나와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명확한 어떤 작업물이 나왔잖아요. 네. 나는 너무 인상 깊었던 게 그거 있잖아요. 나방 원피스. 그 최고였던 것 같아요. 치취님은 좋아하실 만한 게 어렸을 때 크루엘라 같은 행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커서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의상실 다녔죠? 네네.
예, 굉장히 많이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쇼윈도드 막 꾸미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해봤었으니까 더 재밌었어요. 아, MD 또 VMD. VMD 네네네. 비주얼 멀청다이징. 공감이 많이 됐나요? 공감도 많이 됐고 다시 일하고 싶은 약간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의류 쪽으로다가 그 직업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공감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서 보신다면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훨씬 재밌어요. 훨씬 네. 재밌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쪽 업계가 아니라서 많이 공감대는 가지지 못했지만 진짜 일을 하신 분이 그렇다고 하니까는 믿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다음은 워낙에 패션에 막 관심이 없고 네. 근데 요즘에는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패션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눈이 막 휘둥그레지나요? 눈이 너무 즐거워. 네, 진짜로. 볼거리가 화려하다. 그렇죠. 또 놀란 점이 서사를 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크루엘라가 가지는 서사가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느끼는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을 잘 표현했던 것 같고 취업이라든가 어떤 상하 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20대 30대를 겨냥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공감대가 또 있지 않을까, 되게 의외인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런 내용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버즈 오브 프레이 정도? 그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자, 그리고 인상 깊었던 연출은 리버티 백화점에 처음 들어갈 때였어요. 건물을 위에서부터 훑어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걸 원테이크로 보여줘요. 위층부터 시작해가지고 1층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 스태프들의 동선이라든가 끝에 지점의 화장실에 주인공이 딱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런 그런 것들은 재밌는 연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의상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뭐 의상에 좀 밝은 사람이 아니라서 뭐 많은 얘기를 못 하겠지만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쓰레기차에서 쓰레기를 투하하죠. 크루엘라가 등장을 하고 나서 그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드레스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아, 저 그거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멋있었죠. 네, 되게 멋있었어요. 맞아요. 그거는 패션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 부분은 아이디어 되게 좋다. 연출이 신박했다. 사실 그 벌레가 나오는 드레스 같은 경우는 좀 자기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드레스를 연결했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드레스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진짜 신경 많이 썼겠구나. 만약에 아카데미가 지금 이제 있다고 하면은 엠마와 붙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의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교롭게 또 엠마네요. 자, 그리고 강아지들의 활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동화 같은 것도 있고 현실적인 모습도 있고 다 그것보다도 동물의 활용이 가장 좋았는데요. 너무 활용 잘했어. 네, 버디도 너무 사랑스러웠지만 이 우리 애꾸는 윙크가 정말 대박이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추천을 했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막 몰입을 못하고 있었는데 딱 하나 저를 몰입시켜주는 대상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윙크였죠. 빨려 들어갈 수 있게끔 했어요. 그 개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정말 무한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사람인 것 같아요. 기괴한 쥐의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점프라든지 버스에서 너무 사랑스러웠고, 달마시안 납치할 때도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가 후속작이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후속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1마리 달마시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속작을 위해서 그 앞에 쌓아둔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화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정리한 느낌이랄까? 101마리 달마시안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격인 로저와 애니타가 나오는데, 아니타라고도 하죠. 로저와 애니타가 여기 등장을 하죠. 친구로서. 근데 원래 설정도 그래요. 크루엘라의 친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리고 로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직업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작곡가로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틀렸다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변호사로 나오죠. 근데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은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101마리 달마시안에 나오는 노래거든요. 진짜요? 네, 그 노래가 101마리 달마시안에 나오는 노래고 유명한 노래고, 거기서 피아노를 치는 걸 보니 혹시 변호사가 잘리고 나서 그러네. 작곡가로 전향하는 게 아닌가, 그런 또 느낌을 줘서 이게 연결성을 잘 이어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줬고, 달마시안을 한 마리씩 분양을 해주죠. 퐁고와 페르디타인데 이름도 친절하게 알려줌으로써 101마리 달마시안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2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말레피센트도 1, 2 나온 거 보면은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초석을 잘 다져놨고, 그리고 이 크루엘라 옆에서 어떻게 보면 개그 캐릭터 역할을 하는 제스퍼와 호러스가 친구로서 등장을 해서 같이 살게 된다는 설정이 또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완전 하수인처럼 부리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좀 당위성들을 조금씩 주고 있죠. 가족이죠? 네, 가족이니까 저 정도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호러스 빼고는 멍청한 모습을 다행히도 안 보여줘서 좋았고, 오히려 좋았어요. 너무 개그 캐릭터로 갔으면은 제가 패딩턴에서 초반에 몰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처럼 보였지 않았을까? 구독, 좋아요, 알았죠? 자, 이제는 장점을 많이 말했으니까 단점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조금 내비쳤는데 사실 이 영화가 감흥이 좀 적어요. 이 이유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일단 볼거리로 치장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시추가 말했던 것처럼 의상도 볼거리가 많고, 그 다음에 유럽의 배경에 뭐 캐릭터들의 화려한 퍼포먼스에 굉장히 많이 볼거리가 있는데 저한테 그렇게 가슴을 울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거는 이 초반부가 나레이션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 나레이션으로 진행되고 아이들이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데 이 모습이 굉장히 동화스럽거든요. 엄마가 동화를 읽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크루엘라가 성장하면서 디자이너로서 길을 걷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 동화와 현실적인 모습이 뭔가 괴리감이 있었던 건 아닐까? 지루하진 않아요. 지루하지 않고 재미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막 재밌는 것도 아니야. 이 느낌은 덤보나 정글북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계속 뭔가 재밌거리는 던져주는데 좀 유치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 이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크루엘라가 어렸을 때 악녀짓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진정한 악녀입니까? 이 여자는 살인을 하지도 않아요. 방화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 여자가 한 악녀짓은 도대체 뭐죠? 의구심이 좀 들고요.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약하다. 그 아이 때 애들이 괴롭혔으니까 당연히 정당방위를 했다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그 여성이 할 수 있는 자기의 방어 기제를 꺼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무슨 도장 같은 걸 받지 않는데 이 크루엘라만 유독 도장을 받게 됩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디즈니가 아직 버리지 못했구나. 너무 사람들을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주장이 뚜렷한 여성으로서밖에 안 보였거든요. 맞아요. 거기다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다들 지향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그치.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오히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보여지는데 그게 동기가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왜 퇴학을 당해야 되고 왜 얘가 이사까지 가야 되지? 그런데 이사를 가서도 왜 그런 짓들을 당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입이 안 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도둑질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죠. 근데 도둑질을 제외하면은 그녀가 한 것이 그렇게 욕을 먹을 짓인가? 욕 먹을 짓에 대한 어떤 정의가 좀 다른 게 아닐까? 조커와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났죠. 톤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버즈 오브 프레이의 할리퀸보다도 악녀 같다는 느낌은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개성이 강한 여성 정도로 느껴져서 그게 아쉽다. 내용이 좀 더 딥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왜냐면 이 내용이 분명히 딥하거든요. 기회가 없는 청년들의 문제,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청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딥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겉핥기로 보여준 것 같아서 더 심하게 더 완전히 저 끝까지 갔으면 어땠을까. 바닥 찍고 처참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이것은 디즈니의 한계다.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복수도 딜레마인 거야. 처참하게 짓밟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크루엘라는 일단 디즈니의 어떤 시리즈 중에 하나고, 크루엘라는 착해야 되는 거야. 악녀인데 착해야 돼. 그래서 가장 착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결말을 맺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다. 그러니까 이름값에 비해 악녀가 아니었다. 그리고 요번에 이 영화 보면서 시대를 그래도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는, 부캐? 크루엘라가 부캐잖아요. 맞네. 네, 이게 이중성 같이 표현도 됐고, 그 다음에 부캐처럼도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시기가 잘 맞물려서 영화가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또 신기했던 것 좀 같습니다. 별점 매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재미가 없진 않았어요. 재미가 막 있지도 않아요. 좀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재나 시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던 것 같았는데 좀 더 과감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치졌다. 제 별점은 2.5에서 3점인데요.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엠마 톰슨과 엠마 스톤의 어떤 연기 대결 볼만했던 것 같습니다. 엠마 톰슨이 이 역할의 제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뭔가 절제된 잘난 척?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진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 요 영상도 봐주시면 좋고요. 요 영상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